청문회에서 이 3사 CEO가 집중 포화를 맞았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지난 1월 6일에 왜 미국 대선 앞두고 사상 초유의 미국 국회 의사당 점거 폭동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책임이 있는데도 방기했다 이런 이유에서인데요. 특히 페이스북 이 마크 저커버그 CEO의 화살이 집중됐다고 합니다.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에 앞서서 이와 관련된 페이스북 그룹 이 모임이 있는데 이런 모임이 만들어졌고 이 그룹에서 지난 미국 대선 관련 음모론이 널리 확산됐다는 사실이 실제로 확인됐다는 거예요. 진짜 이 가짜 뉴스 아이고 그쵸. 근데 어쨌든 실제 확인이 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페이스북 그룹 내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Stop the Steal, 도둑질을 멈춰라 라는 구호를 사용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지옥같이 싸우라. 이제 좀 난놈이야 난놈. 지금 대통령 아니니까 진짜 난놈이야. 네, 지지자를 부추겼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만든 거 아닌가 그러면? Stop the Steal은 스틸 팻말은 실제 점거 폭동 현장에서도 광범위하게 목격됐다고 합니다. 자, 알고리즘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그때 몇몇 분께서 알고리즘 문제에 대해서 다뤄달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네, 알고리즘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날 미국 하원 에너지 통상위원회가 개최한 온라인 청문회에 참석한 이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직 경영자는 페이스북에 의사당 점거 관련 콘텐츠가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이는 지난 1월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CEO, 이게 최고 책임자인가 그래요, CEO가. 의사당 공격은 페이스북이 아닌 다른 소셜미디어에서 계획했다, 이렇게 먼저 밝혔나 보네요. 자기네들이 좀 이제 의사당에서 뭔가 문제가 제기되니까 다른 소셜미디어에서 그렇다 자기네들 책임 없다고 그랬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페이스북에 의사당 점거 관련 가짜뉴스 콘텐츠가 있었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일부 세력의 그냥 잘못된 콘텐츠의 문제도 있지만 진짜 문제는 이런 알고리즘이 상황을 증폭시키는 데 있다는 거고요.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해서 최적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은 좋아요를 누른 콘텐츠를 더 많이 보여주는 식. 그쵸? 좋아요가 많을수록 이거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라고 하는 게 네. 여러분 우려했던 이 생각났어요. 근영 얘기가 깼거든요. 근영이 데리고 올게요 여러분. 죄송해요. 자, 우리 그냥 근데 인사해야 돼. 네. 우리 그냥이 인사한대요. 네. 여러분 죄송해요. 그냥 이리 와. 네. 뽀로롱 모닝 베이비. 네. 우리 그냥 인사하자 그래도. 자, 여기 보면서. 뽀로로. 자, 뽀뽀. 그냥 너 기저귀 갈아야겠다. 우리 그냥이 인사. 안녕하세요. 여기 보고 여기 그냥이. 왜 인사해줘. 요거 켜지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유튜브를 보여드려야 되는. 자, 그냥 여기 봐. 빨리 인사해줘. 안녕. 곰새말이 노래 불러볼래? 곰새말이. 하나, 둘, 셋, 넷. 곰새말이가 안 해? 좀 하지. 해주세요. 응? 그냥 엄마 지금 그거 죄송해요. 잠시만요. 잠 깨시죠? 뽀로로. 잠깐만. 뽀로로 공룡 본다며.
타요는? 아니, 엄마 조금. 아니야? 자, 됐다. 아. 죄송해요. 그냥 한 번만 안녕 다시 해줘. 안녕. 안 한대요. 네. 이거 화면 크게 해줄까? 뽀로로지. 에디지. 네. 아휴. 이해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죄송해요. 리얼한 워킹맘의 일상. 그냥 잠이 확 깨셨대. 그냥 다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알고리즘 문제가 좋아요를 누를수록 그리고 시청 시간이 길수록 조회수가 많을수록 우선 노출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맨날 좋아요 눌러달라고 말씀드리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거 그냥 올릴 때도 있는데 좀 편집해서 올릴 때도 있거든요. 그것도 좀 보지 않으시더라도 좋아요는 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이 시스템 속에서 사용자는 다른 의견에는 귀를 닫고 자신이 믿는 정보만 축적하는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영상, 특히 정치적인 거, 만약에 야당 기사를 보고 야당 걸 눌렀다면 계속 야당 편향적인 기사만 올라올 것이고, 여당의 저런 걸 눌렀다면 또 여당 편향적인 기사가 올라올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알고리즘 기반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은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콘텐츠를 많이 노출해 사용시간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 이 플랫폼 안에 가둬두려는 거예요. 그래야 광고 효과도 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 절대 자선 사업가가 아니니까, 특히 구글 이러는 게 심하죠. 계속 이 사람들을 못 빠져나가게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려는 거고요. 페이스북은 광고로 돈을 벌기 때문에 사용자의 관심을 붙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속성 때문에 자극적인 콘텐츠, 확증 편향을 방치하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2020년 페이스북의 매출 98%가 광고 매출이었고요. 네, 마이클 도일이라는 공화당 의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알고리즘이 이런 종류의 극단적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리고 프랭크 펄론 의장 역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문제다. 근데 이게 바로 맞춤형 콘텐츠 맞춤형 광고라는 건데 참, 그쵸, 문제예요. 허위 정보 등 관심을 끄는 콘텐츠를 홍보하는 것이 플랫폼 기업의 동기가 되고 있다. 이를 바꾸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진짜 문제가 바로 이런 건데, 이거 뭐야? 이건 뭐야? 공룡, 아기 공룡이네? 자살 등 아동 청소년 문제도 대두가 된다는 건데요. 알고리즘에 기반한 자극적 콘텐츠가 아동 문제를 일으킨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제시 맥모리스 로저스 공화당 의원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자살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이 아이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했고요. 판단 능력, 경험이 떨어지는 아동 청소년의 경우 알고리즘 기반 콘텐츠 시스템에 더 취약하다는 거죠. 장시간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때 불안하게 만드는 등, 그쵸. 이게 애들이 보면 손을 못 떼요. 그러니까 떼질 못해요. 나 없는 동안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 궁금해하고, 이게 진짜 중독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게 만드는, 내가 계속 이 사람들과 이 친구들과 연결돼 있어야 안심을 느끼는 그런 게 있다네요. 그래서 또 다른 지적은 빅테크 기업은 마치 아이들에게 담배를 권하고 담배에 중독되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꼬집었고요. 또 광고 기반 비즈니스 모델과 이를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유통하는 소셜미디어가 담배만큼 위험하다. 진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걱정이에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이른바 섹션 230이라고 해서
이 법조항을 230 법조항을 근거로 플랫폼에 올라오는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은 플랫폼을 제공만 할 뿐 그 콘텐츠를 뭐 일일이 검열하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뭐 신고를 하는 거는 우리가 신고를 받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건데, 네, 최근 이런 일련의 사회 문제, 인터넷 기업 영향력 강화로 인해서 이런 섹션 230 폐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페이스북은 전 세계 28억 명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물론 저도 28억 명 중에 한 명일 때는 저 페이스북은 거의 안 해요. 안 한 지 몇 년 됐어요. 유튜브의 월간 사용자는 20억 명, 트위터의 하루 접속자 수는 1억 9,200만 명 정도 되는데,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막강한 영향력 그리고 최근 벌어진 사건들을 종합해 볼 때 이 광고 기반 알고리즘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는 거고요. 인터넷이라는 인프라가 태동하면서 광고 기반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더 나은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날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순다르 피처르 구글 CEO, 잭 도시 트위터 CEO는 각각 콘텐츠 심의위원회, 커뮤니티 스크리닝 시스템, 교육 강화 등의 대응 방안을 내놨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거고요. 페이스북의 경우도 이런 뭐 아까 그런 그 가짜 뉴스를 만드는 그 모임 등의 위험성을 알고리즘으로 감지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지역사회, 경찰 등 공공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모임이 곧 국회를 점검할 것이다 라는 거를 뭐 알고 있었는데 하지 않았는지, 정말 몰랐는지, 알았다면 안 대로, 몰랐다면 몰랐던 대로 문제라는 거거든요. 포즈 주세요. 아니, 아니야? 알았어. 직장. 응? 뭐라고? 이거? 요즘 말을 하는데 너무 귀여워요. 네, 광고 기반 관심 끌기 비즈니스 모델에서 탈피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고요. 무엇보다 먼저 알고리즘의 실패를 인정하고 알고리즘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가치 중립적이라고 믿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실패했다고 하는 게 이런 거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거, 가짜뉴스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고, 이런 정말 선동적인, 그때 막 불법 점거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 누구 한 명이 크게 다쳤다고 한 것 같았는데, 아닌가?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정말 평화적인 시위가 아니라 이런 불법적인 점거, 사람이 다칠 수 있고 생명에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불법 점거 같은 거는 막아야 되는 거죠.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전 세계 28억 명이 사용하는 플랫폼 기업이 알고리즘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거는, 혹은 안 했다는 거는 굉장히 실패를 했다는 거. 그리고 가치 중립적이라고 믿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네이버가 맨날 자기네들은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데, 사실 네이버의 영향력과 페이스북의 영향력은 정말 막대하게 다를 뿐더러 네이버도 이제 국내에서는 정말 그런 영향력이 큰 만큼 좀 사회적 책임을 지녀야 돼요. 그리고 확증 편향, 중독, 양극화, 가짜뉴스 등은 실리콘밸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얘기를 또 하네요. 한국 기업 스타트업 역시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더 나은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네,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제가 아침에 뉴스를 잠깐 봤는데 그 뉴스가 났더라고요. 페이스북 이 계정이 털렸대요, 완전히. 5억 명 정보 털린 페북 쇼크, 저커버그 연락처도 돌아다닌다. 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이게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거 다 여러분들 이런 SNS 이중 보안 하셨어요? 그 설정에 들어가셔서 반드시 이중 보안 하시고요.
지금 28억 명 아까 사용자 중에 5억 3,300만 명 정도의 개인정보가 지금 온라인에 유출됐다고 하네요. 국내 사용자는 12만 1,744명. 유출된 정보에는 페이스북 아이디, 전화번호, 이름, 지역, 생일, 계정, 생성일, 이력 그냥 탈퇴하는 게 낫겠다. 페이스북은. 오늘 바로 그냥 탈퇴해야겠어요. 올라온 사진들도 있지만 아휴 유출된 정보에 저커버그 연락처도 있다면서 뭐 안심하라는 거야 뭐야. 네. 보안업계에선 이런 페이스북 계정에 너무 많은 정보를 입력하지 말 것을 권했고요. 2019년 8월 이전 전화번호를 페이스북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했다면 개인정보 어머 어떡해 큰일 났네. 내 것도 내 전화번호를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했겠지. 입력하라고 하잖아요 다. 곧바로 탈퇴해야겠다 그냥.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에 대해서 마땅한 대응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스팸 문자나 이메일 등에 주의를 더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 아무리 과징금을 물려도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껌값에 불과하니까 한 2천억 정도는 벌금을 때려야 2천조 정도는 벌금을 때려야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않을까요? 2천조 너무 심했나? 2조? 2조 달러? 어떻게 해야 돼? 네, 이렇습니다. 얼른 2019년 이전에 가입을 하신 분들은 얼른 살펴보시길 바라고 저는 곧바로 탈퇴를 하겠습니다. 우리